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병 프린트 4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감수 분열에서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지금 1분열에서 비분리가 났다고 돼 있네요. 1분열에서 비분리가 났으면 한쪽으로 XY, 왼쪽으로 이렇게 XY가 다가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XY가 다가고 왼쪽에는 아무것도 안 가고 요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표에 있는 정보를 같이 보니까 기역에 X염색체가 하나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크게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었을 때 왼쪽에 XY가 같다는 거니까 첫 번째 경우가 맞는 경우겠네요. 첫 번째 경우는 아무것도 안 간 거를 그냥 이제 0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서 왼쪽으로 XY 염색체가 모두 가버리고 오른쪽 A에는 성 염색체가 아무것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염색 분체 그러니까 감수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니까 기역에는 XY가 2개가 있을 테고요. 니은에는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표와 같이 기역에는 X염색체 하나, 니은에는 X염색체가 빵개인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기억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염색 분체 수는 44개이다. 우리 염색체 수 몇 개인지 한번 써볼까요? 자, 맨 처음에 46개로 시작했을 테고 두 번째 이 세포는 염색체 수는 그대로인데 DNA 양만 2배니까 염색체 수는 그대로고요.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23개, 이쪽에 23개, 이쪽에 23개 왔어야 되죠? 하지만 왼쪽으로 지금 성염색체가 하나 더 갔기 때문에 왼쪽이 24개, 오른쪽이 2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색 분체의 분리는 정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왼쪽 라인 2개의 세포는 염색체가 24개인 거 그대로고요. 오른쪽에 있는 2개의 세포도 22개의 염색체를 갖는 게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럼 A의 염색체 수는 22개죠? A의 염색체는 22개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는 44개가 맞죠? 왜냐면 여러분 A에 있는 세포들은 지금 다 이렇게 2배가 된 상태로 여러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염색체 수가 뭐 2개면 염색 분체는 4개잖아요. 이런 것처럼 염색체가 22개면 염색 분체는 44개가 되겠습니다. DNA 양은 기억이 니은의 2배이다. DNA 양은 여러분 DNA가 응축된 게 염색체이기 때문에 염색체 수와 비례하겠죠. DNA 양은. 지금 기역과 니은이 염색체 수가 2배가 차이 나지 않죠? 보면은 염색체가 2개 차이 나니까 절대 DNA 양이 2배가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니은과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가 터너 증후군일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쓴 거는 전체 염색체 수를, 그러니까 총 염색체 수를 쓴 거고요. 기역은 22개의 상염색체랑 성염색체 XY를 갖겠죠? 기역 옆에 있는 세포도 22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XY를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개인 거고 니은은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상염색체 22개인데 성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성염색체 없는 거를 그냥 동그라미 제로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세포도 22개의 상염색체는 정상적으로 갔는데 성염색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2개인 겁니다. 그러면 니은은 상염색체는 22개 주는데 성염색체는 아무것도 주지 않죠? 그러면 이런 정자와 정상 난자라고 했으니까 22개의 상염색체를 갖고 X염색체를 가지는 난자겠죠? 그러면 둘이 만나서 태어난 자손은 44개의 상염색체와 X염색체 하나만 가지는 터너 증후군이 되겠네요. 따라서 터너 증후군이 될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라 100%입니다. 100%.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비분리가 한 번씩 일어났대요. 한 번씩 일어났는데 가에서는 21번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고요. 나에서는 성염색체가 비분리됐습니다. 근데 둘 다 1회씩 일어났고 나머지 염색체들은 그럼 정상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가부터 보세요.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n 4개의 생식세포가 전부 다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하나도 없네요. 정상적인 생식세포라면 핵상이 n이어야겠죠? 이렇게 4개의 생식세포가 전부 다 이렇게 고장이 날 수 있는 이유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여기 선생님이 체크한 2개의 세포가 전부 다 정상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수 2분열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도 4개의 세포는 전부 다 이상이 있는 세포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가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이쪽 라인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핵상으로 써볼게요. 처음에 얘 핵상은 정상적으로 2n이었겠죠? 2n이었는데 왼쪽 라인이 n 플러스 1인 걸로 봐서는 왼쪽 세포로 염색체가 하나가 더 간 거죠. 21번 염색체가 하나가 더 갔을 테고 오른쪽에는 그런 21번 염색체가 하나 부족하니까 A는 n-1이겠네요.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1 핵상은 그대로 갈 거고 오른쪽 라인도 n-1, n- 핵상은 그대로 가겠네요. 그 다음에 나 보겠습니다. 나는 2개는 핵상이 비정상인데 그래도 정상적인 생식세포가 2개가 만들어졌네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n-1, n 플러스 1 있는 요 왼쪽 라인에서 비분리가 얘네에서 이제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연두색으로 표시한 라인이 비분리가 일어난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른쪽 보세요. 자, 이쪽 라인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상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도 핵상이 2n이겠죠? 2n인데 자,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B랑 이 오른쪽에 있는 세포는 둘 다 핵상이 n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라인은 감수 2분열도 정상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n 핵상 그대로 올 테고 왼쪽에 있는 연두색 네모칸에 있는 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텐데 왼쪽 n-1인 걸로 봐서 성염색체가 하나 덜 간 거고 오른쪽으로는 성염색체가 하나가 더 간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가에서는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 가는 여러분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죠. 감수 1분열은 상동염색체의 분리니까 얘네는 상동염색체가 똑바로 분리가 안 된 거죠.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아니라 상동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 나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염색 분체 비분리인 거지. 나 같은 경우에 여기 연두색 바스가 염색 분체 비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염색 분체 비분리인 거죠. 니은 A의 총 염색체 수와 B의 상 염색체 수는 같다. 염색체 수도 한번 세볼까요? 염색체 수는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자, 2n이니까 정상적으로 46개일 거예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다면 23개, 23개겠죠? 하지만 지금 21번 염색체가 왼쪽으로 하나 더 갔기 때문에 왼쪽에 24개가 되겠고 오른쪽에는 하나 덜 와서 22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식세포는 이 감수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24개, 24개 그대로 갈 것이고 22개, 22개 그대로 가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2n이니까 46개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감수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으니까 23개, 23개 정상적으로 일어났을 거고 오른쪽 라인은 감수 2분열도 정상적으로 일어나니까 23개, 23개 염색체가 있을 거고 왼쪽 라인은
한쪽으로 성염색체가 몰아갈 텐데 오른쪽으로 성염색체가 2개가 다 가버린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24개, 왼쪽이 22개가 되겠습니다. A의 총 염색체 수는 22개죠. A의 총 염색체 수는 22개. B의 상염색체 수. B는 여러분 여기 있어요. B도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서 B는 23개의 염색체를 갖는데 여기엔 성염색체 하나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B의 상염색체 수도 22개죠. 해서 둘은 같네요. 그 다음에 기역과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아이가 태어날 때 비슷한 얘기를 또 물어보네요. 자, 얘는 22개의 여기 파란색 선생님이 이제 잠깐 지워볼게요. 염색분체 비분리는 색상을 한번 염색체 개수와 한번 똑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얘들아 여기 오른쪽부터 보자. 얘는 22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뭐 X를 가지던지 아니면은 Y가 이제 오른쪽으로 왔다면 22 플러스 Y를 가지겠죠? 이렇게. 그 왼쪽 보세요. 왼쪽은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22개의 상염색체를 가지는 건 그대로인데 이 기역은 성염색체를 하나도 안 가지겠네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는 선생님이 지금 체크하고 있는 요 세포는 22개의 상염색체에 성염색체가 2개인데 이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애니까 YY를 가지던지 아니면 22개랑 XX를 가지던지 하겠죠.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안 가지는 거는 확정인 거고 만약에 X 이 감수 1분열에서 Y가 왼쪽으로 가고 Y가 이쪽으로 오고 얘들아 X가 오른쪽으로 갔다면 첫 번째 경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감수 1분열에서 X가 왼쪽, Y가 오른쪽으로 갔다면 두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 기역과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아이가 태어나면 이 기역은 정자가 22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아무것도 안 주죠. 그러니까 얘랑 22개의 상염색체랑 X염색체 하나를 갖는 난자가 만나면 마찬가지로 44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X 하나를 갖는 터너 증후군이 태어나겠네요. 무조건.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계도랑 연계된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라지 A랑 스몰 a 중에 라지 A가 우성인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중요한 조건,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그리고 1번은 이거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4, 5번 중에 한 명이 비정상적인 난자와 비정상적인 정자가 수정되어 태어났다. 라는 것을 줬습니다. 우리가 가계도 연습했던 것처럼 푸는데 비분리가 된 자손은 빼고 그대로 우리가 풀면 돼요. 그리고 다행히 비분리가 일어났어도 우리가 연습했었던 우열관계를 찾는 거 있죠. 지금 보면 부모는 둘 다 정상인데 유전병에 걸린 자손들이 나왔죠. 우리 이런 경우에 자손이 가지는 형질이 열성이라고 배웠잖아요. 다행히 비분리일 때도 이 우열관계를 찾는 방법은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무리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해도 부모 둘 다 정상이라는 거는 부모가 정상이었다가 자손한테 발현이 됐다는 거는 어쨌든 부모가 이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비분리가 일어났든 정상적이든 자손한테 전달이 된 거죠. 대신에 부모는 그럼 이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병이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얘네한테는 열성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우리가 부모에게서 없던 형질이 자손에게 발현됐을 때 자손이 열성이라는 것은 써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 유전병 가는 열성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스몰 a가 가겠고
라지 A가 정상이겠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열성인 경우에는 병 걸린 여자를 찾았죠. 병 걸린 여자를 찾아서 병녀병남을 썼는데 선생님 병 걸린 여자의 아빠가 병에 안 걸렸어요. 성염색체 모순이네요. 그러면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서는 비분리가 있기 때문에 4번이 비분리가 일어나서 태어난 자손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4, 5번을 가지고 병녀, 병남, 병남, 병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성염색체에 있는지 상염색체에 있는지 알아내야 돼요. 다행히 우리 선생님이 여기 두 번째 조건 동그라미를 보겠습니다. 1번이 라지 A와 스몰 a 중에 한 종류만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1번은 표현형이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인 라지 A만 2개 가지고 있겠네요. 라지 A를 2개를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라지 A, 라지 A겠고 만약에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X의 라지 A면서 Y일 수 있죠. 요 두 번째 경우에도 라지 A와 스몰 a 중에 한 종류만 가지고 있는 게 맞죠? 우리가 둘 중에 어떤 거인지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라면 자손들은 모두 라지 A를 하나씩은 물려받겠죠? 최소한? 그렇다면 자손들은 전부 정상인 표현형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4, 5번은 지금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물론 둘 중에 한 명은 비분리가 나서 병에 걸렸다고 쳐도 비분리가 나서 라지 A를 안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둘 다 비분리가 난 게 아니라 한 명은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정상인데 둘 중에 한 명은 정상이야. 근데 정상인에도 가가 발현됐다는 거는 라지 A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고 상염색체 유전이었다면 한 명은 뭐 비분리가 일어났어도 한 명은 최소한 한 명은 이제 정상적인 표현형이 나왔어야죠. 그래서 이 4번, 5번이 둘 다 병에 걸렸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라지 A 다 지워버릴게요. 그럼 이제 유전자형을 써봅시다. 3번은 정상이니까 라지 A 같고 Y를 갖겠죠? 우리 성염색체 유전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성염색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성염색체 유전일 경우엔 남자의 표현형부터 쓰니까 선생님이 3번의 표현형을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에 4, 5번은 아직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면 4, 5번은 누가 비분리가 난 건지 모르니까. 2번부터 봅시다. 2번은 3번이 라지 A를 가지고 있고 또 얘 표현형이 정상이니까 라지 A는 무조건 하나 가지겠죠? 근데 옆에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손들한테서 가가 발현된 자손이 나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4, 5번한테 스몰 A인 유전자를 물려줘야겠죠? 그런데 1번은 스몰 a를 가지지 않잖아요. 절대 스몰 a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스몰 a는 누가 물려줄 수밖에 없냐면 2번이 물려준 거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2번은 이형접합, 보인자라고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 5번이 태어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5번은 엄마한테 X 스몰 a 받고 아빠한테 Y 받으면 태어날 수 있네요. 얘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번 보세요. 4번은 아빠한테 무조건 라지 A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 표현형 정상이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병에 걸렸다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상하죠? 얘가 비분리가 난 애네요. 우리가 4번이 비분리가 난 개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두껍다. 이렇게 하자. 얘가 비분리가 일어난 애다. 그러면 몇 분열 비분리인지도 찾아봅시다. 중요한 정보는 여러분 4번이 핵형이 정상이어야 돼요. 핵형이 정상이라는 거는 염색체 수가 정상이라는 거죠. 비정상적인 난자와 비정상적인 정자가 만났는데 어떻게 선생님 염색체 수가 정상일 수가 있어요? n-1에나 1인 거랑 n 플러스 1인 애가 만나서 다시 자손의 핵상이 2n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22개의 염색체를 주고
정자인지 난자인지 둘 중에 어떤 건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24개의 염색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가 하나 덜 주고 한 마리가 하나 더 주니까 46개 정상적인 염색체 개수를 갖는 자손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나 난자 중에 하나는 하나를 덜 줬을 거고 정자나 난자 중에 하나는 하나를 더 줬을 거야. 성염색체를. 그럼 정자가 성염색체를 2개 줬는지 난자가 성염색체를 2개 줬는지를 찾아봅시다. 만약에 정자가 성염색체를, 왜냐면 여기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거니까 정자가 성염색체를 줬다면 얘는 4번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겠죠? Y가 있으니까. 그리고 라지를 물려받았다면 표현형은 정상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정자한테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됩니다. 대신 엄마한테서 성염색체를 2개 받은 거죠. 4번은 22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정자와 그 다음에 3번의 유전자에 조금 옮겨 쓸게요. 22개의 상염색체와 성염색체 X를 2개 가지는 난자가 만나서 상염색체는 44개 그리고 성염색체는 XX를 갖는 핵형이 정상인 4번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얘가 이제 4번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엄마한테서 1분열에서 비분리난 난자를 받았는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난 난자를 받았는지 봅시다. 4번이 병행을 만약에 1분열 비분리라면 X의 라지 A와 스몰 a를 동시에 받았겠죠? 그러면 이때도 4번의 표현형은 정상이었어야 되죠. 근데 4번이 병에 걸렸다는 거는 엄마한테서 얘들아 스몰 a를 2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병이 발현이 된 거고 난자가 스몰 a를 2개 주려면 얘는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야 되는 거죠. 2분열 비분리. 2분열에서 비분리난 난자와 그 다음에 어디에서 비분리가 났는지는 모르지만 정자는 어디에서 비분리가 났는지 알 수 없죠. 1분열인지 2분열인지. 성염색체를 아무것도 주지 않는 정자가 만난 것이다. 보기 볼게요. 가는 열성형질 맞고요.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 기억이 난자네요. 기억이 난자고 정자가 니은이네. 난자의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는 1분열이 아니라 2분열에서 일어났습니다. 1분열에서 일어났으면 표현형이 정상이어야 돼요. XA, X, 라지 A, 스몰 a를 가지니까. 근데 이게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니은의 염색 분체수. 정자는 염색체 수가 염색체 수 물어봤네. 22개죠. 상염색체만 22개를 가지는 정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감수 분열 과정에서 비분리가 1회 일어났대요. 근데 상염색체 비분리인지 성염색체 비분리인지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쭉 보니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염색체가 빵개? 성염색체가 빵개라는 거는 정상적인 생시세포가 아닌 거죠? 정상적인 생시세포는 성염색체 하나는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는 성염색체 비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고요. 1분열 비분리인지 2분열 비분리인지 찾아봅시다. 만약에 1분열 비분리라면 우리 맨날 그리는 그림 있죠? 자, 1분열 비분리라면 한쪽으로 XY가 다 갔을 테니까 성염색체 개수만 선생님이 세보자면 성염색체만 2개, 0개, 0개죠. 2개거나 0개거나예요. 절대 그러니까 성염색체 하나를 가지는 정상 생시세포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염색체가 1개인 정자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2분열 비분리가 아니고 1분열 비분리가 아니고 2분열 비분리이기 때문에 한쪽 라인에서는 정상적인 생시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이분열 비불릴 때만 한번 해봅시다. 이분열 비불리려면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을 테니까 뭐 X쪽에서 비분리가 됐다고 쳐볼까요? 그럼 여기는 2개 0개여도 1개짜리 정상적으로 분리된 생시세포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 정상적인 생시세포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얘가 이분열 비분리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정상적인 생시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죠? 총 염색체수 선을 써볼게. 총 염색체수가 23개겠죠? 23개고 성염색체 하나인 애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빵개인 애는 22개일 거고 총 염색체수가 성염색체수가 2개인 애는 총 염색체수가 24개겠죠? 그러면 빈칸 채울 수 있겠네요. 1인 애는 정상인 애니까 23개이네. 23개, 총 염색체수가 23개냐면 얘는 정상적인 생시세포니까 성염색체수 하나겠고 24개인 애는 성염색체가 2개인 애인 거고 성염색체가 0개인 애는 총 염색체수가 22개겠네요. 문제 볼게요.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맞죠? 2의 상염색체수 2는 총 염색체수가 22개인데 성염색체 하나 빼니까 상염색체는 22개고요. 4의 성염색체수는 우리 2개로 찾았었죠? 그러면 11이 맞네요. 그 다음에 5와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는 터너 증후군의 염색체 이상을 보인다. 터너 증후군 또 나왔네요. 5번은 얘들아 왼쪽에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 보세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1, 2, 3, 4를 써보면 정상적인 애가 2, 3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얘네가 2, 3겠네? 얘네가 2, 3일 거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가 빵개인 얘가 5일 거고 2개인 애가 4겠네요. 그러면 5와 얘와 정상 난자가 수정이 된대요. 그럼 얘는 상염색체만 22개 같고 성염색체는 없는 애네. 그러면 얘랑 정상적인 난자가 수정을 한다면 또 똑같네. 44개의 상염색체랑 X염색체 하나만 가지는 터너 증후군의 자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온 여러분 PDF 파일 인쇄하거나 아니면 다운받아서 프린트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른 문제집 풀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프린트 이상의 수준으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최소 3번 이상 풀고 시험을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